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포설렘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1장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동기호는 제7기 3년도에 공인회계사 이 나라로부터 자문 용역을 받기로 하고 제6기 3년도에 회계처리 내역과 세무조정 내역을 검토받았다.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켜 제6기 3년도의 오류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하려고 한다. 경정 청구 시 감수하는 제6기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결산 조정 사항은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고요. 신고 조정 사항은 경정 청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결산 조정 사항과 신고 조정 사항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1번 기업회의 기준을 위배한 회사의 회계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500만원 과소개성.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00만원 대손 미처리. 자, 채권의 대손금인데 사유가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래서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과세표준 계산 시 빼줄 수가 있는 것인데 감소하는 과세표준을 묻고 있으니까 요 금액을 더하시면 되겠고요.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만원 미계상. 자, 요거는 자산의 감액 손실로 결산 조정 사항. 부도 발생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엄상의 채권 100만원 대손 미처리. 자, 채권의 대손금인데 사유가 부도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한 거죠.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 발행법인이 파산한 주식 300만원의 감액 손실 미계상. 요거 자산의 감액 손실로 결산 조정 사항. 매출액 60만원 미계상. 자, 매출액은 입금이죠. 입금은 전부 다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요 입금 산입하면 되는 것인데 감소하는 과세 표준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은 빼주시면 되겠죠. 2번 상기 회계 처리의 오류 이외에도 제6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4기 발생한 세무상 이율결손금 100만원을 각 3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자, 과세표준 계산 시 이율결손금 공제는요, 강제 공제 사항이고요. 요 금액을 공제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감소하는 과세표준을 묻고 있으니까 요 금액은 더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액이 200만원 있었죠. 그래서 이게 송금산입이 되는 것인데 어차피 감소하는 과세 표준을 묻고 있으니까 더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출액 미계상액 60만원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입금산입이 되는 것인데 감소하는 과세 표준을 묻고 있으니까 빼면 되겠고, 그리고 이율결손금 미공제액이 있었죠. 그래서 요걸 공제하면 되는 것인데 감소하는 과세 표준에는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감소하는 과세 표준은 240만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구분 짓는 문제였고요. 결산조정사항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자산의 감액 손실 있고요. 채권의 대손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충당금, 준비금이 있습니다. 먼저 자산의 감액 손실에서 자산이라고 하면요. 재고자산, 주식, 고정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 손실에서 감액 사유는요. 재고자산은 파손부패, 주식은 파산부도, 고정자산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죠.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결산조정사항과 기속시기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결산조정사항의 기속시기는 결산조정한 때, 그런데 자산의 감액손실은 기속시기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액 손실은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상에 계상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채권의 대손금 같은 경우에 그 대손 사유가 파산, 부도 6개월이었다. 그러면 결산 조정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에 반면에 소멸시효 완성이었다. 그러면 신고 조정 사항이 됩니다. 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표적인 결산 조정 사항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산설비 폐기 손실도 결산 조정 사항이죠. 요거는 사유가 시설 개체, 기술 낙후의 사유가 되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긴 한데 KIFRS 적용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 조정을 허용하고 있죠. 자, 충당금 준비금 결산 조정 사항이고요.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결산 조정 사항이고, 이에 반면에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그리고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 이장 충당금도 결산 조정 사항이긴 하지만 신고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 갖고 가세요. 자, 그리고 결산 조정 사항을 암기를 하실 때 비만 계정 1,000원인 자산도 같이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액 손실에서는 주식 같은 경우에 비만 계정 1,000원이 있고요. 채권의 대손금 중에서는 부도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음수표,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 1,000원 남겨둬야 되고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 완료되는 그 사업연도에 1,000원 남겨둬야 되죠. 요거는 보다 정확하게는 취득가액에 5% 하고 요 1,000원하고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남겨두는 거고요. 생산설비 같은 경우에도 1,000원 비만 계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법 설레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